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한글 문서 4강 표 만들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작성하실 때 표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표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편집이라는 탭에 보시면 이렇게 표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 위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는 것과 밑에 있는 표라는 글씨를 누르는 거는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자, 일단 위에 거 먼저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화 상자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줄수, 칸수 보이시죠? 표에 기본적으로 줄수와 칸수는 이게 줄이 되는 거죠. 한 줄씩. 그리고 칸은 이게 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오피스 제품에서는 줄 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행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몇 줄, 몇 칸을 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 글자 취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자 취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6행 4열짜리니까 지금 이게 1열, 2열, 3열, 4열이 된 거죠. 보이시죠? 자, 만드신 표를 혹시 지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표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 주시게 되면 이 위치에 이렇게 몇 행 몇 열을 만들 건지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표가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다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서 지우려고 시도를 하셔도 조금 전처럼 지워지지 않는 거 보이시죠? 지금처럼 넣어주시면 글자 취급이 안 돼 있어서 글자처럼 지우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워야 되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표 끝부분에 이렇게 가시면 마우스에 모습이 좀 바뀌죠? 화살표에 조그마한 사각형이 달려 있을 거예요. 이때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로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표는 뭘로 만드는지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입력의 표 만들기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뒤쪽에 단축키 보이시죠? 단축키를 이용해서 넣어 주셔도 되고요. 자, 일단 입력의 표 만들기 하고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표 만드는 상태가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글자 취급을 한다는 거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표 자체가 글자들과 잘 어우러져서 마치 글자인 것처럼 움직임을 같이 하고 싶으면 글자 취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글자들과 전혀 어울림 없이 단독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글자 취급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얘를 이용해 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크기로 미리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 하는 순간 글자 취급이 비활성화 된 걸 보실 수 있죠? 자, 만들기 하고 눌러주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요만하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드래그 해주시면 그만하게 만들어지시는 거죠. 얘는 글자 취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우실 수가 없어요. 그럼 아까처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끝부분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단축키로 표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NT예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NT 순차적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 만드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희는 옆에 있는 이 9월달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줄수도 7개고 칸수도 7개예요. 이곳에서 맞춰주시면 되고 저는 글자 취급까지 체크해 놓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눌러주시게 되면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아이는 각 셀들이 거의 정사각형 느낌이죠. 약간 직사각형이긴 하지만 셀이 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표에 요 한 칸 한 칸을 모두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이라는 용어를 낯설지 않게 기억해 두셔야 메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질 거예요. 자, 어쨌든 각 셀들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 범위가 다 잡혔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단축키를 한번 활용해 볼 건데요. 제일 많이 쓰는 아이가 컨트롤하고 방향키를 함께 누르시는 거예요. 넓이를 조절하실 때는 컨트롤 좌우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저 지금 왼쪽 방향키 누르고 있고요. 오른쪽 방향키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되겠죠. 컨트롤 상하 방향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높이를 제어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적당히 원하시는 높이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칸만 잡아주시게 되면 다른 데는 아니고 두 칸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답니다. 만약에 높이를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은 이 높이가 어긋날 수는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자, 조절 가능하시겠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컨트롤 상하 좌우 방향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만들고 났는데 모든 높이와 넓이가 다 동일했으면 좋겠는데 좀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럼 다시 범위를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메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셀에 관련된 메뉴 보이시는데 셀 높이 같게, 셀 넓이 같게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나요? 네. 느낌 오시겠죠? 이 각각을 셀이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이 셀의 높이를 같게 할 건지 셀의 넓이를 같게 할 건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일단 높이 같게부터 먼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높이 같게 하시면 전체 높이가 다시 같아지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넓이 같게 하고 눌러주시면 전체 넓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첫 번째 줄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셀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셀 합치기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셀 합치기라는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보니까 셀 나누기도 밑에 있네요. 그러면 한 칸을 두 칸이나 세 칸으로도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합치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가 셀 나누기 한번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줄로 나눌 거냐 칸으로 나눌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저희는 칸수를 이렇게 나눌 건데요. 자, 나누기 해주시면 이게 절반으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범위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합치기를 누를 건데 뒤에 보면 단축키가 M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는 메뉴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냥 범위 잡으시고 키보드에 M을 이렇게 누르셔도 셀 합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9월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하는 요일이 있는데 제가 일자 쓰고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는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탭이라는 키를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 해주셔도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데이터 입력하실 때 칸을 이동하실 때는 방향키를 이용하실 수 있고 탭키를 이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고요. 범위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채우기라는 메뉴를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채우기에 가시면 아래쪽에 자동 채우기 내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채울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필요한 아이를 넣으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자동 채우기 내용해서 보이시는 거 확인되시죠? 자, 저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하는 애를 넣기 위해서 얘를 선택했고요. 채우기 하고 눌러주시면 각각의 칸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다가는 날짜를 넣어줘야 되니 9월 1일이 화요일이더라고요. 그러면 1, 방향키 누르고 2, 3, 4, 5, 6, 7까지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범위를 다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채우기라고 하는 메뉴에 표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뒤 두 칸의 숫자의 차이를 계산해서 나머지 이렇게 채워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일, 2일이 여기까지 이 위치에 들어가 있다면 전체를 잡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1일, 2일이 이곳에 들어 있어서 범위 잡기가 난해해서 여기서부터만 잡은 거예요. 자, 31일, 32일, 33일은 필요 없는 거죠. 9월 30일까지 있으니 그럼 범위 잡으시고 키보드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데이터는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줄과 두 번째 줄 범위 잡고요. 얘네는 가운데 맞춤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운데 맞춤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가운데로 들어가겠죠. 자, 이번에는 이 요일만 범위를 한번 잡아 볼게요. 제가 이 요일의 색깔을 바꾸고 싶어서 그래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배경색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셀 안에. 자, 저희도 색깔을 넣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표는 메뉴가 이 위쪽에 새롭게 등장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제가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위쪽에 이렇게 보라색의 탭이 하나 있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전체적인 메뉴가 다 표에 해당되는 메뉴가 등장해서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곳에 있던 메뉴들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태 사용했던 거죠. 표 밖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나오시면 메뉴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있던 메뉴 사라졌죠? 마우스 커서를 다시 이곳 안에 넣으시면 표 안에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시 메뉴가 활성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이만큼 범위를 잡으시면 위쪽에 표 메뉴가 활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여기에 색깔을 넣고 싶습니다 할 때 쓰시는 아이가 여기 보시면 채우기라고 하는 이런 물감통처럼 생긴 아이가 있답니다. 얘를 눌러주시고 원하시는 색깔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색상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다시요. 저희 일요일은 달력에서도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시면 일요일 범위 잡으시면 되고, 자, 이 달력에서는 9월 30일도 노는 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떨어진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뭘로 누르냐?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떨어진 범위를 잡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10일도 잡고 11일도 잡고 싶다 그럼 컨트롤 키 누르신 채로 이렇게 잡는 거죠. 필요 없으면 다시 클릭해서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검은색으로 잡혀 있는 얘네들은 노는 날이니까 얘 눌러서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글자색이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범위 저 잡았고요. 여기 있는 메뉴를 보시게 되면 마치 다이어리에 월 스케줄표처럼 이렇게 글씨가 위쪽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높이의 위쪽에 그리고 왼쪽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글자도 다 크기는 하지만 높이의 중앙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일단 글자 크기는 저희도 8포인트로 작게 좀 줄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높이를 바꾸고 싶어요 라고 생각이 되시게 되면 높이 변경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위쪽에 보시면 내용 정렬이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있고요. 이 내용 정렬을 보시면 세로로 어떻게 정렬할 건지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정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으니 얘를 눌러서 위쪽으로 정렬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위쪽으로 정렬되는 거 보이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저희 글씨 가운데 정렬할 때 어떻게 정렬해요? 네, 얘를 이용해서 가운데 정렬하시죠. 근데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잡으면 안에 있는 데이터가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이 하나의 셀 안에. 표 전체가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표 바깥에 커서를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하고 눌러주시면 가운데로 간답니다. 오른쪽 이러면 오른쪽에 맞춰지게 되고요. 가운데 왼쪽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게 글자 취급이 됐기 때문에 이 명령이 먹는 거지 글자 취급이 안 돼 있으면 이 명령으로 가운데 정렬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줄을 하나 삽입해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기 13일 이 라인 쪽에 줄을 하나 삽입하고 싶다 그러시면 아무데나 커서를 두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줄칸 추가하기 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단축키 한번 확인해 보시면 Alt, Insert 라고 하는 키 이용해 주시면 된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줄칸 지우기는 Alt, Delete를 이용하면 된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단축키 기억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줄칸 추가하기 하고 누르면 어디다 추가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13, 14가 써져 있는 밑에 쪽에 추가하고 싶다. 그럼 아래쪽을 선택해 주셔야 될 거고, 그래서 몇 줄을 더 넣고 싶으냐라고 하는 걸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한 줄만 더 넣어 볼게요. 그럼 선택하고 한 줄 추가하고 눌러주시면 줄이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을 추가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요 13과 14 사이에 넣고 싶다. 예를 들어 그러면 오른쪽 다시 누르시고 줄칸 추가하기 하고 눌러주시면 되고 오른쪽에다가 하나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마찬가지로 제거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커서 두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줄칸 지우기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줄을 지우고 싶습니다 하고 선택해 주면 지워지고 다시 칸에서도 오른쪽 줄칸 지우기 해주시고 칸을 지우고 싶습니다 선택하시고 지우기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줄칸이 지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줄칸 추가하기, 지우기 다른 곳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커서를 일단 맞춰 놓아 주시고 위쪽에 표 메뉴 안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기능이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래다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추가가 되겠죠. 위에다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위에 추가되고요. 오른쪽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죠. 자, 저는 컨트롤 Z 눌러서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메뉴도 잘 사용해 주시면 편하시고요. 안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용해서 작업해 주셔도 되고요. 단축키를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표 삽입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간단하게 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범위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합치기 하면 한 칸이 되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칸이었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나누기 해서 두 칸 이상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 방법 배웠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줄칸 추가나 줄칸 지우기 이용해서 줄과 칸을 더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범위 잡으시고 나면 컨트롤 방향키를 이용해서 크기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표 기능은 되게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표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